여러분 안녕하세요. 98가입니다. 오늘은요 10월달 농사 이제 작물 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편에서 이제 밭농사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축 키우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토양 살리기 농사 63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데서 이제 농사 짓는 작업자족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생산 농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산해서 파는 농사인데요. 저는 이제 지금 여기에 이사 온 후로부터는 지난 10년 동안은 농사를 지으면서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화하는 그 지식 생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좀 특이하죠?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제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고 또 연구적인 그런 형태의 농사이기 때문에요. 여러 좀 참고만 하시고요. 실전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골라 쓰시면 좋겠어. 6일 멀칭 27번째 농사 현장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도시농이나 자급자족농 아니면 이제 소농, 영세농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극빈농 아주 적은 면적이요. 그런 치유농 최근에 보면 치유농업이 굉장히 그 활성화됐고 많이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 하던 치유농업과 다르게 저희들은 질병 치유의 고퀄리티 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그룹과 5그룹의 농사를 통해서 이제 치유농업을 지향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 농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적은 면적에서 뭐랄까 수익적인 농업을 지향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작은 면적에서 도시농 같은 게 이제 작은 면적에서 이제 다양하게 연중 생산하는 그런 쪽도 필요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이제 작물 심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좀 큰 면적, 이제 자연농이든 화학농이든 큰 면적에서는 이제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쪽에서 또 다른 심는 방법을 이제 지향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재차 말합니다만은 도시농이나 작업자동농이나 아주 적은 면적에서의 이제 연중 심고 연중 수확하는 그 방법입니다. 거기에 작물 심기 방법이 이게 들어간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지향하면서 뭐랄까 굉장히 그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자, 참외밭입니다. 제가 8월 중순에 이제 8월 달에 그 리뷰하면서 보여드렸죠. 자, 6월 달에 이제 풀매기 하면서 멀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장마 기간에 작물을 키우고 그나마서 8월 중순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 6월 중순에 이제 김매기 한 후에 그 후부터는 이제 풀을 키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란 풀과 이제 참외 수확 끝나고 나온 줄기 그런 것들 잔사해 가지고 멀칭했다. 그래서 8월 중순에 이제 가을 농사 준비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풀 같은 걸 해서 멀칭하면 이제 농사 준비 끝난 거죠. 여기서 이제 작물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연중 심고 수확하는 방법에 농사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밑거름 안 하고 밭갈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8월 중순에서 이제 멀칭한 밭인데 이게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보시면 이제 두둑에 가장자리는 양배추 심었고요. 이제 8월 이제 말쯤에 심었을 겁니다. 중순에서 그 8월 말 그 사이 심었는데도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요게 그 토종 배추나 겨울초 같은 게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뿌리는데 제가 이제 씨앗을 갖다 놓고 아주 늦게 뿌렸습니다. 9월 말 정도 돼가지고 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습니다만은 거기 지금 토종 배추와 겨울초 뿌려졌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와 양배추 사이에 조금 이제 대각선 쪽으로 그 중간쯤입니다. 거기에 마늘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센터에 이제 보리콩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한 밭에 이제 한 5종류 지금 심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심어진 그걸 보면요. 얘기를 만들면 양배추가 좀 거리가 넓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5월 달에 내년 5월이죠. 5월 달 되면 이제 작물 심기 들어가거든요. 봄작물 들어가는데 그때 보면 이제 가장자리 뭐 옥수수라든가 수수 심을 거죠. 가운데 뭐 참이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약혼을 심을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양배추를 굉장히 넓게 심었습니다. 양배추는 언제 수확되냐 그러면
내년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에 수확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토종 배추나 겨울철들은 이제부터 이제 수확돼 가지고 이제 1, 2월 달까지 그다음에 이제 씨앗 할 것만 남아서 내년 이제 5월 달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씨앗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심어진 보리콩은 이제 5월 달부터 수확돼서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늘도 그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봄 작물을 감안해서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이제 토종 오이밭입니다. 토종 오이 수확하고 여러 가지 이제 풀 자란 것들 이제 잘라서 멀칭하고 가장자리에 브로콜리 심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씨앗을 직파했습니다. 예, 씨앗 직파는 이제 5그룹이죠. 완전한 무경운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종은 이제 4그룹에 이제 모종으로 이제 해서 그 부분 경운이라 그러죠. 이제 땅 파서 묻은 거고요. 보시면 이제 사진이 이제 한 달 이상 지난 거죠. 이제 10월 중순 된 거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그때 이제 한 거고요. 보시면 이제 토종 배추와 겨울 초가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래가 이거는 이제 매년 이제 그 자생적으로 자라게 두는 겁니다. 이제 다 수확하지 않고 이제 굵은 것만 수확하고 이제 작은 거는 놔두면 이제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틈새에 지금 마늘은 안 보입니다. 지금 마늘도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는다는 거. 그러니까 브로콜리는 양배추는 아까 굉장히 넓게 심었죠. 근데 브로콜리는 간격이 적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틈새가 없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브로콜리가 2월달, 3월달에 수확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 봄작물에 심는 데는 지장 없다. 내년 봄작물 심을 때는 브로콜리가 없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브로콜리는 좀 간격이 뭐랄까 조금 비좁게 심었습니다. 그래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마늘은 이제 내년 심어도 뭐 지장 없으니까요. 이제 또 토종 배추나 겨울초도 똑같습니다. 이제 씨앗 받을 게 이제 남고 나머지는 2월달 수확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틀밭인데 돌로 만든 틀밭이니까 마당 앞쪽인데요. 여기는 이제 토종 오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뭐 브로콜리도 심었고 이제 토종 배추 그리도 다르고 그다음 달래가 자라고요. 많이 자랐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브로콜리가 내년 2월달, 3월달 수확 끝나고 그다음 이제 5월달 작물 심을 것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씨앗 받을 것만 남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수박밭입니다. 수확도 이제 끝나서 이제 9월 초에 이렇게 했습니다. 멀칭하고 그 다음에 양배추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종배추 겨울초 같은 거 이제 직파로 이제 5그룹이죠. 뿌렸고 그 다음에 양배추와 양배추 사이에 이제 조금 이제 대각선으로 마늘 심고요. 그 다음에 마늘 보이죠? 지금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제 뭐 심었는지 모르셔요. 뭐 저도 이제 이렇게 봐야 알 정도니까요. 심을 때는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자라니까 뭐 확실히 보이겠죠. 아마 11월 달 리뷰하면 이제 그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앙에 보리콩 심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배추는 굉장히 넓게 심은 이유는 뭐냐면 양배추가 내년 6월, 7월 달, 8월 달 수확하니까 내년 5월 달에 이제 작물 심어야 되니까 이게 양배추를 이렇게 넓게 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 같은 건 내년 뭐 5월 말 6월 초 되니까 지장 없겠고요. 내년 봄에 또 가운데 보리콩도 좀 넓게 심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수박이나 참외라든가 약혼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심을 공간이 있게끔 이제 파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 시기와 이제 성장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심을 시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6개월 내년 봄, 가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심어도 되거든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작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이제 수확 끝낸 다음에 밑거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이제 한 가지만 쫙 심고 그 다음에 수확 끝난 또 심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무겨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식에는 이렇게 심는다는 거. 그러니까 작은 면적 안에서 다양하게 계속 심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뭐 겨울초나 마늘 같은 거 따로따로 심고 보리콩 따로 심고 양배추 따로 심고 마늘밭 따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수박 끝나고 이거는 이게 여기도 달래가 굉장히 많이 자라거든요. 달래 이제 굵은 것만 수확합니다. 대개 보면 달래도 그냥 수확할 때 보시면 이제 오신 분들이 이게 보시면요 한꺼번에 쫙 수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미리 알려드리거든요. 굵은 것만 수확하라고요. 그 다음에 잔잔한 건 놔두면 이제 또 이제 봄 되면 자라니까요. 겨울 되면 이제 자라는 거죠. 12월 달 뭐 여기는 10월 달 돼가면 뭐 9월 달이죠. 그때 되면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10월 11월 초인데 벌써 뭐 굉장히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진은 이제 11월 중순에 찍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도 밭에 와서 일했습니다만은 달래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밭이니까 또 야생보다 더 빨리 자라겠죠. 어쨌든 양분이 좀 있고 멀칭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면 이제 쑥들도 굉장히 많이 자랐고요. 근데 이게 쑥들도 이제부터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제가 이제 채취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쑥들도 보시면 이제 환자분이나 이게 필요하신 분들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어디 농약 안 치고 안 되는 지대가 그렇게 별로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필요하신 분한테는 이제 여기서 수확해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달래라든가 여러 개 겨울초 이제 토종 배추가 심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틈새 있는데도 또 이제 보리콩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약혼밭입니다. 자, 약혼밭인데 여기 약혼은 이제 11월 한 15일부터 이제 20일 그때부터 이제 수확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음 주 되면 이제 육지에 이제 치유농가에 컨설팅 가거든요. 컨설팅 갔다 온 다음에 심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브로콜리 심었거든요. 가장자리에 브로콜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보통 2월달 3월 되면 수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사이에 또 가장자리 대각선으로 해서 양파를 심었습니다. 양파가 제가 4일 전부터인가요? 심기 시작해 오늘도 심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 모레까지 다 심을 건데 이번에 주말에 비 온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약혼이 이제 다음 달 이제 중순부터 수확한 다음에 거기에 또 보리콩을 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봄 되면 이제 브로콜리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또 수수나 옥수 같은 심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약혼 수확한 다음에 거리 간격을 충분히 뒀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에 뭐 수박을 심든지 참외 심든지 작물 심은데 아마 지장이 없겠죠. 아까 브로콜리 보리콩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초부터 5월 말 6월 초까지 수확하는데 또 지장 없고 그러니까 작물 내년 봄에 작물 심는 것도 지장 없지만 수확하는 것도 지장 없다. 단지 뭐냐 좀 양분을 뺏기고 그렇게 있겠죠. 한데 제가 지향하는 건 뭐냐 다양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 만드는 걸 굉장히 중시하니까요. 이렇게 경합을 하면서 뿌리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쪽으로 활용하니까요. 제가 뭐 단작이 좋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혼작 그러니까 혼작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작하고 조금 다르지 차이가 있더라는 거 뭐 그걸 이제 평가하고 이제 이게 낫다 졌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농사 짓고 있다라는 거 이게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지향을 했어요. 여기도 꽃 같습니다. 자, 브로콜리가 이제 2, 3월 달 수확을 날고 지금 또 양파 이제 심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콩 심을 거고요. 약혼도 꽃같이 이제 다음 달 되면 수확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봄에 이제 작물 심는 아주 지장 없겠죠. 자, 여기는 이제 풀밭입니다. 풀 이제 먼저 수확이 끝난 부분에 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밭 형태가 이제 5군데 작물 심는 구역으로 나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4군데로 이제 중간중간 그 작물 심는 구역의 중간에 뭐냐 풀밭이 있다. 그 풀밭은 이제 돼지와 닭 베어먹는 거 아마 전편하고 전편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풀을 먼저 벤 곳에 배추를 심었습니다. 이 배추는 뭐냐면 이제 결구 배추는 아니고요. 보시면 이제 많이 자랐죠. 지금 이제 이게 10월 중순에 찍은 사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추가 자라는데 뭐냐 풀들이 또 자라니까 뭐냐면 이제 양분이 이제 뺏기다 보니까 노랗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추워지니까 조금 이제 세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배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밀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배추는 이건 아까도 있습니다. 싼 배추다 보니까 1, 2월 달 아마 여기는 이제 제가 300고지다 보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이사 와가지고 뭐 계량기가 2번 동파될 정도니까 2월 달에 눈이 오고 그때 이제 수확해서 먹는데 잎사귀가 굉장히 두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월, 4월 달에 먹는 봄동하고 비교한다는 게 조금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 아삭하고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은 이건 뭐 이런 배추가 있냐 할 정도로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고 매년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은 이거 보면 혀를 차거든요. 이게 무슨 농사냐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게 좋다. 그리고 이제 배추가 수확하는 다음에 이제 이 풀들은 이제 내년 아마 4월 달, 3월 달 되면 풀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그때 보면 이제 닭하고 이제 돼지한테 이제 베어다 먹이면 될 거고요. 활용한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꽃같이 약혼인데 여기는
아까는 이제 브로콜리 심었는데 여기는 양배추 심었습니다. 보시면은 브로콜리는 아까 간격이 굉장히 미쉽게 심었는데 여기 양배추는 좀 넓게 심었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양배추가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 8월 달에 수확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봄 작물이 5월 달에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넓게 심은 겁니다. 그리고 양배추 사이에 이제 대각선으로 또 양파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호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음 달 수확될 거고 거기에 또 보리콩을 심을 거고 보리콩 심을 때 내년 봄에 양배추 수박이든 참외든 내년 봄 작물요 심을 걸 감안해서 조금 간격을 넓게 심는다. 왜냐하면 이제 보리콩이 5월 말이나 뭐 빠르면 이제 5월 초도 수확되겠죠.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수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물은 이제 5월 초 심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제 풀 이제 앞에 끝났는데 이제 보리콩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보리콩이 심었는데 문제 뭐냐, 여기가 한 2월달, 3월달에는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풀이 움트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겨울 풀이도 지금 자라니까 제주도니까요. 고지가 300고지 높습니다만은 풀은 움트입니다. 좀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3월달부터 가면 풀이 굉장히 빨리 크거든요. 그때 이 보리콩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게 보리콩이 감당콩이 완두콩이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에 있다 보니까 풀 따라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땅속 풀에 치여가지고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니까 수확하는데 크게 지장 없더라. 그런데 이제 수확량은 좀 적죠. 왜냐하면 세력이 약하니까 풀들이 약물을 뺏어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씨앗을 여기서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씨앗 털 정도는 이제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전체를 이제 보리콩 넣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띠라, 여기 자란 거는 이제 띠라 그럽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가집 하면은 이제 볏집으로 이제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초가집 할 때 억새를 얹고 그 다음에 위에 띠 이거를 이제 베어서 이제 위에 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셉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겨울에는 지금 이제 보리콩 심어서 이제 내년 봄 되면 이제 자라면 이제 또 풀 뭐 가축 먹일 거고요. 그래서 보리콩 심었다는 이게 보리콩입니다. 원래 그 완두콩은 파랗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제주도의 그 토종입니다. 하얀색인 건데요. 아마 하얀색은 아마 여기 분들도 이제 지금 거의 사라지니까 이거 보리콩이라 하면 이제 완두콩이라 하면 제주도 우리나라의 토종 완두콩이라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완두콩이냐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 보시니까요. 이거를 이제 지금 밭 전체에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이제 씨앗이 이제 심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적기인데 이제부터 이제 11월 이제 초까지 중순까지 심어도 이제 지장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 도로변입니다. 여기에 그 씨앗 나누기에서 지나가신 분들 가져가라고 이제 종이에 담아가지고 이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매년 이제 봄에 이제 올해도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종도 나눴고 그랬는데 가을에 이제 씨앗이 있으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작물 심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 적은 면적에서 이렇게 또 무기온 상태에서 하는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토양 지하 살리는 농사 아닙니까? 우리가 멀칭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 표면층을 토양 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토층을 지나서 이제 심토층까지 그 유기물과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작물 뿌리다. 그런데 이 방식이 뿌리를 많이 내리고 깊게 내리게 함으로써 이제 토양 속에 유기물,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과 그 다음에 뿌리 앞에 이제 균균이라는 미생물, 그러니까 땅 속에 심토층까지 많이 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토양 살리기 이 방법으로 이제 작물도 많이 수확하면서 농지 활용도 높고 그리고 토양의 다양성, 그러니까 병해충 해결도 이런 쪽으로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되게 보면 어떤 분이 질문하면 병해충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이걸 다 얘기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하죠. 저희들은 이제 토양 살리면서 하나의 뭐랄까 해결해 간다는 이런 작물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뭐 저희 방식을 알려드리니까 쓰실 거면 쓰시고요. 남은 건 이제 버리면 되겠죠.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99회 100회니까요. 자연농으로 아니면 이제 지금 창업에 대해서 농사 어떻게 그 귀농해서 창업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